비상착륙을 인천공항에? 이러다 다 죽어. 여기 영국의 한 승무원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인 친구가 무시했던 저급한 나라 한국으로 불시착한다는 충격적인 결정에 경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이것들을 겪은 후 한국에 남겠다고 기장에게 강력하게 소리치고 있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할 예정입니다. 침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들려왔고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저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승무원 엘리사라고 해요. 원래는 일본으로 가는 평범한 비행편이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제 최악의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한국이라니. 라고 속으로 한탄하며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비행기는 살짝 기울며 하강하기 시작했고 작은 창문 너머로 산과 바다 그리고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이 보였어요. 아름다워 보였지만 저는 짜증이 앞섰어요. 저는 마음을 다스리고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미소를 지으며 객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평소 입던 파란색 유니폼이 갑자기 목에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승객 여러분, 좌석으로 돌아가시어 안전벨트를 매주시고 테이블은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안내를 하며 복도를 돌았어요. 그러나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 정말 이럴 수가.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동료 리준이 여러 번 이야기해준 기억이 있었어요. 리준은 중국인이었고 한국에 대해 늘 불평을 토로하곤 했어요. 그는 한 번 두바이에서의 경유 중 한 식당에서 중국 사람들은 나가세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또 한편으로 그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맵고 짜다거나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했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귀를 기울였었어요.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흔들리자 이코노미 클래스 어딘가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머리 위 선반에 몸을 기댄 채 객실 점검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앞쪽 객실에서 동료 승무원 올리비아가 다가와 제 팔을 살짝 붙잡았어요. 일본 여행은 이제 끝인 것 같네요. 라고 작게 중얼거리더군요. 올리비아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받은 가죽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머무를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노약자를 도우면서 아마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항공사에서는 최대한 빨리 고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비행기가 조금 더 하강하면서 이제 창밖에서는 개별 건물들과 고속도로, 물로 둘러싸인 현대적인 공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리준이 말한 구시대적인 모습과는 달리 현대적인 느낌이었지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어요. 착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장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시 승무원 점프시트로 돌아가 안전벨트를 매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었어요. 제 속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혹시라도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었거든요. 제 금발 머리와 흰 피부를 보며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비행기의 바퀴가 끼익 소리를 내며 활주로에 닿자 승객들은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익숙한 박수 소리는 제 속으로는 짜증스럽게 들렸어요. 비행기는 천천히 정지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2시 15분이며 외부 기온은 26도입니다. 이번 우회에 대해 사과드리며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선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저는 치마를 바로 잡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반드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뜻밖의 우회가 결국 제게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어 놓고 편견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트 브릿지가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우리 비행기에 연결되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펴며 첫 번째 승객분들을 터미널 쪽으로 이끌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리준이 전해준 이야기 덕분에 혼란스럽고 지저분한 공항의 이미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그 풍경에 넋을 잃을 뻔했어요. 높은 천장이 우리 위로 펼쳐져 있었고 거대한 창문을 통해 자연채광이 쏟아졌어요. 바닥은 반짝여서 제 모습이 마치 거울처럼 비쳤고 디지털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로 된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었으며 시원한 에어컨이 한여름 더위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옆에 있던 올리비아가 눈을 크게 뜨며 이건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네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모습이었어요. 리준이 묘사한 구시대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소지품을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두고 다닌다는 점이었어요. 한 비즈니스맨은 노트북을 잠시 내려놓고 커피를 사러 갔고, 한 여성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의자 위에 디자이너 가방을 올려놓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런던이나 로마라면 그 물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작년에 이탈리아에서 잠시 등을 돌린 사이 지갑을 도난당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이곳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신뢰와 안전의 보호막이 있는 듯 했어요. 저희는 게이트 근처의 대기구역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다른 승무원들도 모여 있었고 캡틴 레이놀즈는 런던 본사와 통화 중이었어요. 나머지 승무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한참을 기다렸어요. 제가 캡틴 레이놀즈께 저희 언제까지 여기 머무르게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는 회색 머리를 쓸어넘기며 현재 상황을 점검 중입니다. 몇 시간일 수도 하루가 걸릴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깔끔한 항공사 유니폼을 입은 한 한국인 여성이 저희 그룹에 다가왔어요. 그녀는 검은 머리를 단정한 묶음으로 하고 있었고 메이크업도 완벽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그녀는 완벽한 영어와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여기 계시는 동안 제가 중간에서 도움을 드릴 거예요. 수리 작업은 약 5시간이 걸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5시간이나요? 저는 의심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어요. 기계 고장인데 그 정도면 최소 24시간은 걸릴 텐데요. 이지은 씨는 제 의심에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미소를 지으며 저희 정비팀은 굉장히 효율적이며 빠릅니다. 원하시면 작업 과정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투어를 마련해 드릴게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좋아요.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지은 씨는 올리비아와 함께 저를 여러 복도를 지나 일반인 제한 구역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정비 경납고는 매우 넓었고 높은 천장과 최신식 장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중앙에는 마치 수술대 위에 환자처럼 우리 비행기가 놓여 있었고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기술자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그때 어깨가 넓은 키 큰 남성이 저희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그의 작업복엔 기름 얼룩이 있었지만 태도에서는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어요. 저희 시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영어로 인사하시며 저는 정비팀 책임자 서준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서준 씨는 군더더기 없이 바로 작업 시스템을 보여주셨어요. 기술자들이 태블릿과 일종의 AI 시스템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각 단계마다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따르는 모습을 보니 마치 완벽하게 안무가 짜여진 춤을 보는 듯 했어요. 이 시스템은 저희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빠르고 철저하게 작업할 수 있죠. 라고 서준 씨가 자랑스러운 듯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전에 유럽의 공항에서 보았던 혼란스러운 정비 현장과는 확연히 다른 효율적이고 깔끔한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잠시 후 한 기술자가 서준 씨를 불러 비행기 내부에 개방된 패널을 점검하러 갔어요. 두 사람은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하며 여러 부품을 가리켰어요. 괜찮은 건가요? 저는 갑자기 걱정이 밀려와 물었어요. 혹시 급하게 수리된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서준 씨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경고 시스템이 작동한 센서 하나가 고장 났을 뿐입니다. 지금 새 센서로 교체하고 전체 진단을 진행 중이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라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침착한 태도는 저에게 큰 안심이 되었어요. 유럽의 일부 정비팀이 문제를 감추려 하거나 초조해 보였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터미널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리준이 전해준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공항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사람들은 효율적이며 친절했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다른 사람의 경험에만 의존해 판단했던 것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경납고의 형광등 불빛이 비행기의 금속 표면에 반짝이며 저희는 터미널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며 마음속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이제 막 지은 씨께 한국에 대해 더 물어보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올리비아 씨가 제 팔을 잡는 것을 느꼈어요. 올리비아 씨는 엘리사라고 약하게 속삭였고 얼굴은 창백해져 거의 회색빛을 띠었어요. 저는 무슨 일이세요? 라고 걱정스레 물었어요. 그러자 올리비아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다리가 힘없이 흔들리더니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저는 그녀가 바닥으로 쓰러지기 전에 재빨리 받아주었어요. 올리비아 씨. 지은 씨도 놀라운 속도로 다가와 반대쪽에서 올리비아 씨를 받쳐주며 저희 지금 바로 의료센터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차분하지만 긴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올리비아 씨의 팔을 어깨 위에 걸고 터미널을 반쯤 들어 옮기면서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심각한 상황일까요? 음식물 중독인가요? 혹은 심장마비일까요? 지은 씨께서는 저기 복도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의료센터의 자동문이 다가오자 부드럽게 열렸고 내부는 벽부터 바닥, 가구까지 모두 깨끗한 흰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전에 유럽에서 봤던 답답하고 혼잡한 공항 클리닉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한 젊은 의사분께서 저희를 보시고 서둘러 다가오셨어요. 아마 30 초반쯤 되실 것 같고 동그란 안경과 걱정 어린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의사분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분명한 영어로 물으시며 올리비아 씨를 검사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혀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올리비아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같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의사분은 재빨리 올리비아 씨의 맥박, 혈압, 동공을 확인하셨고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하셨는데 올리비아 씨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한 간호사분도 낯선 장비를 들고 나타나시어 두 분은 한국어로 신속하게 소통하셨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올리비아 씨 괜찮으실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평소 비행 중 승객들이 아픈 모습을 보았지만 친구가 아프니 더욱 걱정이 앞섰거든요. 의사분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탈수와 저혈당 증상입니다. 크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비상 착륙으로 몸에 스트레스가 쌓였고 오늘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모양이네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저희가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자 의사분께서는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 마세요. 수액을 맞으면 곧 나아지실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간호사분께서 IV 드립 세트를 설치하시는 동안 지은 씨께서는 저를 검사실 바로 바깥의 대기구역으로 부드럽게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의 의자들은 병원에서 흔히 보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와는 달리 놀랄 만큼 편안했어요. 지은 씨께서 대기하시는 동안 식사라도 하시겠어요? 공항에는 맛있는 곳이 많습니다. 라고 제안해 주시자 배가 고팠던 저는 마음속에서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준이 한국 음식이 혀를 태울 정도로 맵다고 경고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지은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한국 음식은 매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맛이 있으니 순한 맛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딱 좋은 곳을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20분 후 저희는 활주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 앉게 되었어요. 테이블은 소박하지만 우아했고 큰 창문 너머로는 멀리 산이 보이는 가운데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지은 씨는 자기 자신은 김치찌개를, 저는 된장찌개를 주문해 주셨어요. 이것은 저희 전통 음식 중 하나입니다. 속이 든든하고 매운맛은 전혀 없어요. 라고 설명해 주실 때 따끈한 국물이 제 앞에 놓였어요. 두툼한 갈색 국물을 바라보며 저는 회의적인 마음을 가졌지만 따뜻한 국물이 입술에 닿는 순간 그 깊고 복합적인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살짝 짭짤하고 고소하며 어딘가 집에서 먹던 따뜻한 식사를 연상케 하는 맛이었어요. 지은 씨는 마음에 드시니 기쁩니다. 음식은 한국 문화에서 사람들을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믿습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해 주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은 씨는 부산에서 자라난 이야기와 할머님께 배운 전통 요리, 그리고 계절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한국 음식의 매력을 들려주셨어요. 식사를 마칠 때쯤 저는 민성님이 전해주신 불평들과는 달리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지은 씨는 이제 친구분 상태도 확인하러 갑시다. 라고 말씀하시자 저희는 식사 대금을 결제하고 의료센터로 다시 향했어요. 의료센터에 도착하니 올리비아 씨께서 조금씩 일어나 스포츠 음료를 마시며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아온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안심하며 훨씬 나아 보여요. 다행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리비아 씨는 저 지금 완전 멀쩡해요. 의사 선생님께서 곧 퇴원을 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제 취향에 맞는 영국 차까지 찾아주셨어요. 라고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효율적인 정비팀, 깨끗한 공항, 맛있는 음식, 그리고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며 지금까지 믿어왔던 편견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음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고 어쩌면 이게 아주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후 햇살이 의료센터 창문을 통해 쏟아지며 반짝이는 바닥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올리비아 씨는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며 그녀를 돌봐주신 간호사와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시계처럼 정밀하게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핸드폰이 진동하더니 캡틴 레이놀즈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15분 후 게이트 35에서 모임. 상황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올리비아 씨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어쩌면 출발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함께 기다려주셨던 지은 씨께서 저희를 다시 안내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승무원 분들께서 지금 모이실 거예요. 라고 시계를 확인하시며 말씀해 주셨어요. 터미널을 걸으며 저는 전에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새삼 느꼈어요. 건물 구석구석을 채우는 자연채광, 공기를 정화해주는 생화벽, 그리고 붐비는 공간 속에서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은은한 배경음악 등 모두가 인상적이었어요. 여기 공항은 공항 같지 않아요. 오히려 멋진 쇼핑몰이나 호텔 같아요. 라고 제가 지은 씨께 말씀드리자 지은 씨께서는 웃으시며 바로 그게 디자인 철학이에요. 공항은 사람들이 단순히 견뎌내는 곳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저희는 게이트 35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다른 승무원들이 모여 있었고 캡틴 레이놀즈께서는 앞서 만났던 정비팀 책임자 서준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희가 다가가자 두 분 모두 고개를 들었어요. 캡틴 레이놀즈께서는 올리비아 씨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훨씬 나아졌어요. 의료센터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라고 올리비아 씨께서 답해 주셨어요. 서준 씨께서 두 손을 깍지 끼고 한 걸음 나서시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리가 모두 끝났고 비행기는 철저한 점검을 마쳐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어요. 저는 시계를 바라보며 믿기 어려웠어요. 착륙한 지 딱 5시간이 지났는데 제 경험으로는 보통 하루 이상 걸리고 추가 지연도 잦은 편이었거든요. 캡틴 레이놀즈께서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같은 생각을 공유하신 듯 했어요. 서준 씨께서는 자랑하는 듯한 말투 없이 저희는 효율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전이 우선이지만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캡틴 레이놀즈께서 서준 씨와 함께 새로운 비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실 때 저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밖을 응시했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하며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멀리 보이는 도심의 하늘은 고층 빌딩과 고풍스러운 궁궐 지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반짝였어요. 어쩐지 마음 한켠에 이상한 기분이 스며들었어요. 오히려 곧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거든요. 지은 씨께서 다가오시며 무슨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살짝 부끄러운 마음에 머뭇거리다가 저는 이곳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왔는데 직접 보니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지은 씨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첫인상은 항상 정확한 건 아니에요. 도착하기 전에는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요. 라고 공감해 주셨어요. 곧 캡틴 레이놀즈께서 5분 후에 승무원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30분 후에 탑승할 예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는 비행기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켠이 점점 떠나기 싫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몇 시간 만에 한국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효율성, 청결함, 안전함, 그리고 친절함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를 뒤엎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짐을 챙기고 있는 올리비아 씨께 다가가 혹시 우리 일본으로 가지 않는 건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올리비아 씨의 눈이 커지더니 잠시 후 미소가 번지더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본은 언제든 갈 수 있지만 지금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특별한 기회인 것 같아요. 라고 올리비아 씨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저희는 재빨리 캡틴 레이놀즈께 다가가 즉흥적인 계획을 설명드렸어요. 캡틴 레이놀즈께서는 놀라신 표정이었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귀국 비행에는 대체 승무원이 필요하겠지만 두 분 모두 휴가가 예정되어 있으니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1시간 내로 모든 것이 조정되었어요. 비행기는 대체 승무원과 함께 일본으로 출발하고 올리비아 씨와 저는 한국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저희 계획을 지은 씨께 전하자 지은 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멋져요. 제가 숙소를 찾아드리고 방문할 만한 장소들도 추천해 드릴게요. 라고 기쁘게 말씀해 주셨어요. 승무원들이 저희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올리비아 씨 그리고 지은 씨와 함께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옥 마을을 방문했어요. 고즈넉한 한옥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었고 곳곳에서 전통의 멋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지은 씨가 추천한 한옥 카페에 들러 잠시 쉬기로 했어요. 카페 내부는 옛 정취를 자아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또 한 번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것은 바로 공항에서 봤었던 그 모습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한국 분들이 개인 소지품을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내놓고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는 노트북과 가방, 심지어는 핸드폰까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떠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면서도 처음 본 것처럼 경악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고, 이에 지은 씨는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며 이상이고 웃으며 답해 주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경악과 동시에 놀라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건 한국 사람들 사이에 깊은 신뢰와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모든 불안감과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여행이 끝나고 올리비아 씨와 저는 영국으로 귀국할 준비를 했어요. 공항에서 인천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는 완전히 저물었고 공항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어요. 유리벽 너머로 수많은 미지의 모험이 기다리는 한국의 도시가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며칠 전만 해도 편견과 오해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무원 엘리사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